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뭐, 비트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어제 거 그냥 보시면 네, 됩니다. 근데 네. 선물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많이 털렸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아, 진짜. 야, 나는 이런 차트 진짜 이게 거의 처음 보는 거가 아닌가 싶긴 해. 미장, 네. 개장 이거 10%? 2시간 모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보면은 이제 한 2, 3%, 2, 3%라고 보면 돼요. 한 2.5%, 짧은 건 2.5%, 긴 건 3%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3%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리고, 약간 이런, 진짜 이거는 고배율 죽어야지. 아, 진짜. 아직도 고배율이야? 죽어야지. 왜 맞춘 거 같아? 죽어야지. 약간 이런 움직임. 네, 네. 선물하시는 분들이 힘드셨겠다.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안 하면 되죠, 선물을. 그렇죠. 고배율을 안 쓰면 되죠. 고배율로 안 하면 돼요. 네. 그냥 곱하기 1로 하든가 곱하기 한 2, 3 정도로만 해도 문제 없는 수준의 움직임이에요. 그쵸? 네. 오늘 이더리움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건데 이더리움 또 똑같은 이더리움이냐, 이더리움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왜 떨어진지에 대한 얘기부터 일단 좀 해볼까? 네,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이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유독 솔라나랑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해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해가지고 사실 이더리움이 이번에 떨어진 거는 겹악재라고 봐야죠.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것도 좀 조정장이 있었는데 유독 이제 이더리움 하락을 더 크게 만들었던 거는 점프 트레이딩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보면은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6월쯤부터 이제 뭐 CFTC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뉴스로도 나오는 거는 개발 부문은 아예 중단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뭐 WS 이더나 뭐 이런 스테이킹 계열 이더리움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언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매도를 진행을 했다. 이런 사업을 얘기가 접으면서 많이 나오고 던지는 있는 거죠. 거구나. 네, 그렇게 던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보면은 그 점프 트레이딩이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이더리움 계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WST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그냥 이더리움 아니면 R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USDC 서클로 지금 토큰 밸런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7월 19일 이때 이후로 지금 8월 5일까지 USDC가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나 그런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을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클로 만든 다음에 서클을 이제 외부로 옮긴 것 같다. 이런 정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던졌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이 하락했다. 네. 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하락은 결국에는 그거네. 공급이네. 그렇죠.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 네. 그러면 요거 때문에 떨어졌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 팔 만큼 다 판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요 서클도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 자체가 지금 남은 게 한 7,000개 정도. 뭐 이제 뭐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까지 더 합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규모로 보면 이 정도 규모만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점프 트레이딩이 개발 부문만 중단했지 트레이딩 부문은 일단은 남겨놓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더 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거 서클 늘어난 거, USDC 늘어난 것만 봐도 그냥 팔 만큼 판 거 같은데? 네. 팔 만큼 팔고 이제 뭐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던가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물 ET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더리움 현물 ETF 중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얼마만큼 이더리움이 빠져나가는지, 계속 빠져나가는지 해서 이게 이제 어쨌든 단위는 이제 밀리언 달러. 네, 100만 달러니까. 네, 요런 거 기준인데 어쨌든 346에서 쭉 떨어지다가 78이 됐고 쭉 떨어지다가 19까지 됐다가 40일이 됐다가 어쨌든 어제는 유출이 없어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이 멈췄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유출이 될 거예요.
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 꾸준히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유출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일로 넘어가거든요. 일로 이렇게. 얘도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거예요. 네. 알고 있지? 네, 그레이스케일 미니 ETF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수수료 싸게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넘어갈 거라서 꾸준히 유출은 있긴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줄어든다는 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때 보면은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꾸준히 빠져나가지만 다른 데서 플러스여가지고 어쨌든 양전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서 지금 총 합이 이제 마이너스 400 정도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400이 플러스가 되면, 혹은 마이너스 400이 플러스 언저리가 되면, 그러면 나갈 건 거의 다 빠져나갔네, 이제 유입이 더 많아지겠네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잘 참고하시고, 물론 이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뭐 일시로 가격이 하락한 건 맞는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공급이 늘어난 거지, 뭐 어쨌든 이제 이더리움 자체의 뭐 문제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가 되면, 그리고 공급됐던 게 이제 ETF로 좀 흘러가면 어쨌든 정상적인 가격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ETF가 된 것 자체가 수요가 늘어난 거거든요.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거라서, 네, 해서 수요가 무조건 늘어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더리움 아마 걱정들은 안 하시겠지만, 네. 네, 혹은 뭐 신규 진입 타임이나 이런 거 보시거나, 혹은 뭐 조금 꺼림칙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다루고 싶었던 거 뭐냐면, 요 기사예요. 덴쿤 업그레이드를 이제 했는데, 덴쿤 업그레이드 때문에 가스비가 엄청 저렴해진 거예요. 네. 비탈릭 아저씨 나오는데, 아저씨라기보단 뭐 동생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네. 네. 뭐냐면 이더리움의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엄청 쉬운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원래 이제 POW였고, POW라서 채굴을 이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비쌌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POW에서 POS로 변경했어요. POS 변경해서 속도는 일단 빨라졌고, 수수료는 아직 좀 그런 상태였는데,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수수료도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뭐 솔라나, 뭐 그다음에 뭐 에이다,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 뭐 트론을 경쟁 코인으로 봐야 되려나? 아무튼 네, 일단은 뭐 비슷한 테마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 뭐 아발란체나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죠. 걔네들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가뜩이나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움직이는 뎁들이 많았어요. 디앱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저렴해지면서 다른 애들한테 빠져나갔던 애들까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일어날 거예요. 왜냐? 수수료까지 싸졌으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좋아진 거 아니야? 맞아요. 더 좋아진 거 맞는데, 물론 속도는 솔라나가 더 빠릅니다. 네,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빠르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기사는 뭔 소리냐? 인플레이션 자산되면서 가격이 약세됐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자, 이더리움이 그동안 계속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수수료로 내면 그 수수료의 일부분을 소각해요. 근데 수수료가 너무 싸진 거야. 아, 그렇죠. 너무 싸져서 이 수수료 같은 비율로 소각을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싸지면서 소각을 하는 게 적어진 거야. 적어져서 원래 기본적으로 채굴되던 양이 있었거든요. 채굴되던 양이 있었고 소각되던 양이 이만큼이니까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채굴되는 양은 이만큼이고 소각이 덜돼. 왜? 수수료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의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이게 덴쿤 업그레이드가 기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개수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는 줄어들다가 요 이후로는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문제냐? 수수료가 싸진 게 문제냐라고 하면 문제인 것 같아? 문제는 아니죠.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예전처럼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려면 네트워크 활동 4배는 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4배 늘면 되지. 그렇죠. 예. 4배 늘면 되지. 예. 그쵸, 4배 늘면 되잖아. 아니 뭐 어떻게 금방 는다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4배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예요. 네. 네. 리플에 비해서
4배면 네,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네, 이제 리플이 1% 정도 이제 소각되려면 한 1000년 걸리거든요. 아무리 늘어나 봤자, 네. 네, 그 거래량이 늘어나 봤자 한 100배 늘어도 한 몇백 년 걸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4배 정도 늘어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네, 그런 수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 어쨌든 이더리움의 개수가 줄어들고 수수료가 높은 게 낫냐? 아니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개수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되 수수료가 낮은 게 낫냐라고 하면 이게 나아요. 예, 왜냐면 어쨌든 그 수수료가 낮음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으로 다시 돌아오는 프로젝트들, 이더리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많게 되겠고 그거 자체가 수요를 늘리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공급을 줄이는 거고 이거는 공급을 늘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맞긴 맞는데, 예, 그거 이상으로 수수료가 떨어지는 게 수요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쨌든 요 활동이 더 많아지면 결국에는 얘도 이렇게 돌아서 가능성이 높고.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쟁력은 지금 거의 최고조예요. 네. 네.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속도, 수수료 이런 거 생각하면 최전성기예요. 최전성기. 예. 근데 어쨌든 점프 트레이딩에 이런 애들로 인해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져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뭐 현물 ETF나 뭐 이런 적급성이나 뭐 이런 수요의 증가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최전성기다. 최전성기인데 가격이 떨어져 있다? 왜 그럴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네. 싶은 거죠. 물론 지금 어쨌든 뭐 비트가 방향성이 좀 애매하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야, 지금 사는 거 조금 무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새롭게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비트를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싶다거나 라고 하셨을 때는 꼭 이더리움을 선택지 안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산다고 저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라는 입장에서 예, 어쨌든 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차트적으로 보면 뭐 딱 거 없어요. 그냥 주요 매물대 정도는 좀 지켜줬다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네. 끝. 차트적으로는 진짜 더 볼 게 없어요. 음. 심플하게 이 정도 보고 그냥 사실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려면은 261.8을 넘었기 때문에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로 가냐 아니면 1, 2, 3, 4, 5냐 요건 그렇죠.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떨어졌으면 차라리 이제 1, 2, 3, 4, 5구나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요거를 지켜줬기 때문에 1, 2, 3, 4, 5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죠. 요런 거다. 근데 뭐 그것도 요 고점을 뚫으면 의미 없어요. 예, 고점을 뚫으면 1, 2, 3, 4, 5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더 큰 예, 사이클에서 어차피 더 큰 사이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예, 저도 이더리움 많고요. 네, 떨어져서 가슴이 아파요. 네. 예, 물론 비트가 제일 많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나중에라도 더 이더리움을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더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도 좀 사기도 했으니까요. 그래? 그래? 어쨌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뭐 일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물론 지금은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지만 볼린저 밴드 안으로는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그래가지고 이때 맞다. 그때 샀다 그랬다. 네. 안 살 수가 없었죠.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물량은 조금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 늘렸다 그 정도만. 저도 사긴 살 건데 어떻게 살지가 고민이에요. 네. 예.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야 더 아래에서 살까? 아래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 투자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난 이렇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 아시겠죠? 네. 그리고 텔레그램도 저에 대한 사칭이 있고 카카오톡에도 저에 대한 사칭이 있고 플러스 친구에도 저에 대한 사칭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영상에 있는 링크로만 접속해주세요. 왜 이거 못하실까?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나오는 게 있고 제 영상으로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영상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건 요 영상 요 채널 영상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요 영상에 더보기란에 해놓은 건 제가 해놓은 걸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예? 그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방 입장하라고 문자도 안 보내요. 요 링크에 있어요. 그냥 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제 이 영상,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영상 더보기란에 있어요. 혹시나 아니라고 하신다면 당장 나오시고 돈을 넣으셨다고 하시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텔레그램 사칭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카카오 사칭은 저희가 이제 요청하면 내려주기도 하는데 네. 텔레그램 사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 속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